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3번부터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어디가 뭐냐면 가에서 네 번째 줄. 자,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나는 건전한 소년에게 은근히 동정이 가게 되었다. 자, 더더구나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고부터는 동무들끼리 어울려 놀 때 그를 곧잘 거무라고 놀려대던 이상한 별명의 유래도 곧 알게 되었다. 그의 고향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거미란 짐승은 물에 날 센 놈이라 해서 그 할아버지가 지어준 아명이었던 거다. 거미, 강가에 사는 사람들의 자식 아끼는 심정.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물에 빠져 죽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2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죠. 진짜 물에서 유달리 날쌔게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뜻하는 게 그만큼 거는 애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2번을 정답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23번에 4번 찍은 비율이 문항 분석표에 따르면 31%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유가 있는 반응인데, 여러분, 읽었던 부분에서 그 다음 단락 갑시다. 다다음 단락. 섬얘기라고 시작되는 단락이죠? 자, 섬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 복숭아꽃도 살구꽃도 아기 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의 섬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같은 풍산과 홍수를 겪어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당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 여기 밑줄 일본 사람의 소유 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의 명의 밑줄 국회의원의 명의 자, 그 뒤로는 또 그 조마의 섬 앞 강에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밑줄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여러분 뭐가 계속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계속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 어떤 유력자는 이미 조마의 섬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그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략 뒤로 갑시다. 그런데 와 건우 할아버지 끌고 갔느냐고요? 윤춘삼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켜고 다음을 계속했다. 자, 섬 사람들이 한창 뚝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 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의 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를 안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뚝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여기 빨간색 밑줄? 엉터리 뚝을 막아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아니 명의는 이미 유력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조마에 선 사람들의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섬을 통째로 소유하려 한다. 사전 찾아보면 소유하다가 가지고 있다는데 이때 가지다가 자기 것으로 하다. 그러니까 명의는 그렇지만 실제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는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죠. 됐습니까? 왜냐면 2번이 너무 정답이잖아. 되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렇게만 되더라도 소유자로 인정받고 있는 건 맞으니까 현재 4번은 이 조마의 섬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한다 정도로 좀 다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4번 찍은 사람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진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뚝을 쌓아서 집어삼키라든 이 표현이 왜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소유라는 게 명의만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다 갖고 있는 거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단원이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의 맨 마지막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고1 때 배워. 국문학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대단원 하나냐. 대단원. 그러면 이때 니은 때문에 이 작품이 완결납니까? 말이 안 되나라. 그 5번 바로 지워야죠. 됐죠? 그러니까 매번 그래서 내가 성찰지 작성하라고 얘기할 때마다 요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사전을 다 찾아봤는가. 그죠? 어휘력이란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5번 지워내고 나면 1번이 정답인 데는 뭐 크게 의의가 없겠지? 맞죠? 크게 이제 이의가 없겠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기억은 이해가 서로 다른 인물들이 충돌하네. 그래서 조마의 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력자 간의 충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니는 인물의 속내가 드러내는 계기로 기능한다. 여기서는 엄마 연순. 그죠? 그리고 사실은 굳이 따져보자면 젊은 시절의 아버지 연순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의 내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보기 봅시다. 과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이다. 다시 여러분, 중요하대. 뭐 하는데? 현재를 이해하는데. 그러면 여기 작품 속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정보는 항상 뭐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 인물의 현재 성격과 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지 못하면 27번에 5번에 인정이 안 되죠. 아니, 그 부분에서는 엄마의 억척스러움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가에서는 기록이나 전환, 즉 다른 인물을 통해 전해 듣는 말이, 나에서는 현실의 인물이 과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시간이동 기법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자,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에 의해 현재가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과거 사실은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현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별말 없더라도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항상 현재 인물의 성격이나 처지, 이거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 놔도 됩니까? 자, 그러면 질문 나아갑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영의 아버지는 빚 보증으로 재산을 날린 후 무기력하게 지내고 끊어주고. 자,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현재 어떻죠? 빚 보증으로 재산 날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과거.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엄마는 때밀이로 억척스럽게 살아간다. 자, 엄마와 관련된 과거 정보는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현재 억척스러움과 관련지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됐지? 자, 어느 날 투병 사실을 숨기고 잠적한 아버지를 찾아 나영은 제주도로 내려간다. 이때 갑작스레 시간이 과거로 이동하면서 나영은 그곳에서 젊은 시절의 엄마를 만나 아버지에게 한글을 배웠음을 알게 된다. 근데 참 재밌긴 할 것 같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애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쵸?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나도 이제 애들 둘을 키우는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점차 부모님을 부모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은 부모님을 그냥 부모님으로서만 바라보잖아. 그죠? 그들에게도 청춘이 있고, 그들에게도 슬럼프가 있고, 그들에게도 고뇌가 있었겠죠. 그죠? 지금 이런 처지가 되니까 쌤도 이런 줄거리에 조금 흥미가 가긴 시작하는데, 뭐, 수능 끝나도 볼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재밌는 설정인 것 같아. 자, 씬 넘버 70, 연순의 방으로 갑시다. 연순은 지우개로 열심히 뭔가를 지우고 있다. 나영이 그것을 보고 있다. 연순, 보고 있는 나영과 눈이 마주치자 즐거움에 수줍게 웃는데. 나영이 계속 자기를 바라보자 자기가 지우고 있는 공책 아래서 받아쓰기 시험에 있는 종합장을 꺼내준다. 네, 여러분, 니은 밑줄친 부분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즐거움, 파란색 네모치고.
받아쓰기 시험에 있는 종합장에서는 어떤 심리가 드러나죠? 연순의 즐거움의 감정이 드러나죠. 근데 왜 그러냐? B에 살 수 있죠. 역시 시험 잘 보면 누구나 다 즐거워합니다. 자, 밑에 갑시다. 연순, 여기 참 잘했어요. 언니도 알겠지만 시험이요. 쉽더라 안 해요. 참 잘했어요는 참이란 게요. 전라도 쪽인가? 사투리가? 아무튼 좋아하죠? 연순, 야, 나영 그 사람이요. 연순, 아니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나가 안 됐으니까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다 사주시고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라. 글씨도 얼마나 이쁘게 쓰시는지 지는 택도 없어라. 근데 보통 남자들은 의미 없는 호의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영 착하죠? 연순, 암만요. 착하서요. 얼마나 착하신데요. 사투리니까 읽기가 힘드네. 나영 무심결에 착하죠? 그래서 더 힘들죠? 빨간색 밑줄. 착하죠? 그래서 더 힘들죠. 왜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비보증으로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무기력한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자, 연순 잠깐 동안 현실의 엄마 모습을 야? 나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중략 뒤로 갑시다. 우체국 암. 두 번째 단락. 엄마가 나영의 발밑에 앉아 왼쪽 오른쪽 신발 구별하는 법을 가르친다. 조금 전까지 바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나영은 어린 나영이 아니라 그냥 나영이고 엄마는 나영이 어릴 때 보았던 옷을 입고 있는 젊은 엄마 연순이다. 엄마가 신발을 바꿔 신겨주며 파란색 밑줄 부드럽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자, 이런 목소리에서는 뭐가 묻어나게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받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의 엄마는 어떤 캐릭터? 억척스러운 캐릭터. 하지만 내면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본다면 27번에 선주 5번 갑시다. 자, 그렇게 이해해 본다면 27번에 선주 5번 가보면 엄마의 억척스러움 속에 담긴 자식에 대한 사랑을 짐작하게 하는 거. 그쵸?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뚝 떼놓고 보면 억척스러움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현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분명히 엄마는 억척스러운 사람 좋기 때문에 그 둘이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봐야죠. 납득돼? 됐죠? 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읽으면 안 된다고. 앞부분의 줄거리. 됐죠? 자, 그러면 27번의 정답은 4번인데 자, 싱넘버 70에 글자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다 사주시고요. 사람이 착하고 봐야지는 밑줄 빚 보증으로 재산을 날린 무능한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나영에게 깨닫게 하는군. 여러분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죠? 그쵸? 다만 재확인했을 뿐인 거죠. 됨? 자, 27번의 정답은 4번. 주제는 관동지방의 절경 감상과 그 다음에 선정의 포부가 되겠습니다. 이때 선정은 좋은 정치라는 뜻이고 그리고 정철이 참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작품 내에서 공간 이동을 또 캐치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얘입니다. 화자의 내적 갈등과 해소. 관동지방에 왜 가게 됐죠? 관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갔더니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자기가 신선으로서 풍류를 계속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로서의 책임감, 사회적인 자아,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욕망, 개인적 자아, 이 두 자아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정을 펼친 후에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낮잠 자다가 꿈속에 신선 한 명이 내려와.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정철로도 똑같은 신선인데 너 인간 세계에서 왜 이러고 있냐? 우리 둘이서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자, 그리고 고사 인용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문에 출제된 부분에서는 고사 인용이 급장육 관련해서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네. 자, 그래서 일단 지문 관련해서는 급장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급장류. 여기저기 많이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지도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 전문을 학습해보고 싶은 사람은 그 쌤 유튜브 채널 있죠? 거기에 수능 완성 고전시가 편 중에서 정철의 관동별곡만 따로 한 40분 찍어놨습니다. 알겠죠? 전체 공개니까 찾아서 보면 되겠어.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여기서 강호 파란색 네모치고 강호 그다음에 병 파란색 네모치고. 쌤 병인데 왜 긍정입니까? 이게 자연에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병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풍경을 만끽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죠? 내신 시간 아니니까 뭐 천석구황, 연화고질 이런 거 정리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그래서 그 이때 정철이 은가던 공간이 전남 청평이라고 이 정철 집안의 집성촌입니다. 오늘날의 전남 담양군 정도 되는 동네인데 거기서 은거하고 있다가 선조가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관찰사가 되기 위해서 한양으로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춤은 들이달아 경외 남문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 파란색 네모치고 옥절. 자, 각주 가 보면 옥으로 맞는 쉼표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쌤이 기억하기 쉽게 뜻을 다르게 알려주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증. 알겠죠? 공무원 신분증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작가가 사대부 계층이다. 알 수 있는 단서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옥절입니다. 옥절. 그리고 나중에 금강산 유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뭘 타고 다니느냐? 얘를 타고 다녀. 남녀. 남녀가 무슨 뜻이죠? 몰라? 이거 송순의 면왕정가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가마인데 뚜껑 없는 가마죠?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스포츠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뭐 타고 돌아다닌 거야? 가마 타고 돌아다닌 거죠. 가마꾼도 죽어났겠지. 됐죠? 그럼 나중에 뭐 관찰사의 전기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 옥절하고 남녀 이거 두 가지는 꼭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자, 평구여 마르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이때 평구는 강원도 양주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 아울렛이 유명한 동네죠. 자, 섬각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그래서 원주의 치악산 바라보고 있는 거죠. 소양강 나리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이고 여기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가 중요해. 소양강 파란색 네모치고 소양강 근처에 있는 도시가 어디야? 강원도 춘천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 공간이 왜 중요하냐? 앞부분은 그냥 여정을 압축적으로 지으셨다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화자 내면이 드러나거든. 화자의 내면. 소양강 나리물이 어디로로 든단 말이고 어디로 가겠어? 한강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생각인 거지. 실제로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한강, 즉 한양에는 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 내면 어떤 자가 드러난다? 사회적 자가 드러난다. 알겠죠? 사회적 자. 그래서 보통 그 동해바다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사회적 자 위주로 많이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신선으로서의 풍류도 얘기가 나오기는 해. 동해도 반대로 신선으로서의 풍류 위주로 시상이 전개되긴 하지만 이 관리로서의 임무 이걸 중시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심 거국에 백발도 하도하여서 빨간색 밑줄 백발도 하도하여서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더니 내 머리가 흰머리가 다 되었다고. 근데 정철은 실제로는 엄청난 알코올 중독자였죠. 글쎄 나라 걱정 실제로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동주의 밤 겨우 새워 북관장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도 철원으로 이동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두 가지 감정 정도를 느끼는데 먼저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배리로다. 근데 삼각산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삼각산 북한산
어디 있는 산이야? 서울에 있죠. 서울에 누구를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쵸. 이 정도가 돼야 관찰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나는 진짜 삼인국, 송민국, 광동별국 읽을 때마다 와, 진짜 사회생각 말레이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강원도 철원에서 첫 번째 또 뭐? 사회적자.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궁예왕 얘기를 왜 했느냐?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저귀니 천국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당시 후고구려의 도읍지였던 철원에서 옛날 왕궁터는 흔적만 남아있겠죠? 그쵸?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죠. 무상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별로 없는데 춘천에서 첫 번째 사회적자, 그 다음에 철원에서는 무상감과 그 다음에 사회적자 두 가지 내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회양, 옛 이름이 마침 같을 시고 여기서 또 정찰의 잡벅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회양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 회양 지방에 급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방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정치를 잘 하기로 유명했었대. 엄청나게. 그런데 조선시대 때 똑같은 회양 지방이 있죠? 근데 그곳에 이 지방관이 누구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급장위와 자기 자신은 동급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선정의 포부 이렇게 해석합니다.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 이거죠. 자, 급장의 풍채를 이 시점에 다시 보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뒤로 갑시다.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째 파란색 밑줄 영중이 무사하고 가명 안에 일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게 진짜 한가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잡벅입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정치를 너무 잘해서 문제 될 게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딜 가느냐? 금강산 유람 가는 거죠. 여기서 총 6군데 돌아다닙니다. 총 6군데. 자,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 풍악, 파란색 네모치고 금강산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강산이 계절마다 가리키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나? 그 중에 풍악은 금강산의 가을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절이 몇 월인지? 그쵸. 봄인데 지금 금강산의 가을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정철이 이거 몰랐겠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산의 풍경은 가을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맞죠? 단풍 때문에. 그러니까 3월에 만나는 금강산이지만 가을산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자, 행장은 다 떨치고 돌길을 막대 짚어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네. 자, 금강산에서 처음 유람하게 되는 공간은 바로 만폭동인데 여러분 만폭동에서 폭 내어붙여봐. 폭. 정철의 관동별곡은 평가원에 총 5번 정도 나왔습니다. 기억이 확실치는 않는데 한 5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공부수능 나온 적이 있고 2015수능 그리고 20년 6월달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20년 6월달 모의평가에서는 관동별곡이 실리지도 않았었습니다. EBS에. 근데 그냥 나왔어. 그리고 20년 수능에 3인국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올해 평가원 시험에 정철 작가 연계로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별곡이 왜 또 실려 있느냐. 우리 철이 형은 또 예외거든. 철이 형은 예외입니다. 알겠죠? 몇 명 있어. 정철. 내가 봤을 때 윤선도도 그 정도 급은 될 것 같아. 이 둘은 예외죠. 자, 아무튼 간에 이때 만폭동할 때 폭이 폭포할 때 폭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폭동에서 이제 폭포 완성하고 있는 건데 인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섣떨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자자하니. 자, 여러분 밑에 적어봅시다. 청각적 이미지. 들을 때는 우레러니 가서 보니까 눈발이 날리는 것 같다. 물거품이 휘날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서 폭포 구경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 폭포 중에 정방폭포라고 있거든. 근데 거기는 진짜 근처 가면 물거품이 막 날려서 얼굴이 물 범벅이 돼요. 가까이 가면. 알겠죠? 그런 상황인 거죠. 올해 다른 이제 모의평가에서 멀리서 봤을 때 시각적 이미지, 가까이 가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바꿔서 낸 적이 있어. 자, 중략 뒤에 여기 밑줄 이환을 벌써치고 접동세 실피울제.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원래 문학에서 감정은 누구만 가질 수 있죠? 식물이나 동물은 감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죠.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접동체가 실패한다 그러면 이거는 의인화인데 의인화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감정이 투영됐을 것이다. 이거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정철은 슬퍼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환을 발사주고 접동사 실피울제라는 이 구절이 당대 유행하던 구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당대 유행하던 구절이야. 계절적인 배경이 봄임을 드러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정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낙산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으니까 금강산 실컷 요람하고 통천,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 그리고 이어서 강원도 양양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 서핑이 핫한 동네죠. 강원도 양양. 일출이 보리라 밤중만 일어나니 여러분 일출할 때 일파란색 네모치고 이거 해란 뜻이죠? 관전별곡에서 해와 달, 북극성은 다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일출의 장관을 내가 구경하고 싶다 하지만 사실은 뭘 떠올리는 거라고 봐도 돼. 임금. 알겠죠? 서리을 상서로운 구름이 집히는 듯 육령이 떠받치고 있는 듯 이니까 일출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4번에 이 선제 4번 리을 얘는 처리가 가능하죠. 바다에서 떠날 때는 만국이 일렁거리더니 천중에 치더니 호발을 헤리로다. 파란색 밑줄 호발을 헤리로다. 호발이 가늘고 짧은 털인데 햇빛이 찬란하게 어느 정도로까지 빛이 나면 내 가는 털까지 다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임금의 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강원도 관찰사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아무튼 아마도 널구름 근처에 머물쉐라. 쉐라 빨간색 밑줄. 이것도 고전시가 기본 어휘인데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널구름 빨간색 네모 쳐보면 자, 해는 뭘 가리킨다고? 사실은 임금. 근데 임금을 가리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널구름이 간신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간신. 자, 그리고 시선은 200을 가리킵니다. 당나라의 신. 200을 가리키는데 200은 가고 없는데 그 사람이 남긴 식구만 남아있다. 200의 식구 중에 일출의 장관을 묘사한 식구가 하나 있었거든. 그걸 떠올리고 있는 거죠. 천지간 장한 기별 자세히도 하였구나. 사현산에 철쭉을 잇따라 밟아 우계지륜 파란색 네모치고 우계지륜. 각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타는 수레?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자아라고? 개인적 자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십리빙환 호수의 물결이 마치 이 비단을 다시 타려고 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장송 두려친 속에 실컷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자조자셔 모래를 헤아릴 만큼 물이 굉장히 맑구나 이런 뜻인 거죠. 멀리 십리빙환을 고쳐서 달인 것 같은 호수의 풍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에서 모래를 관찰한 만큼 이게 맑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거니까 32번에 5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원경에서 근경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고주 해람하여 정잡에 올라가니 강문겨 넘은 결에 대양이 거기로다. 그래서 대양 파란색 내붙이고 여러분 강릉 경포호수 그 옆에 무슨 바다가 있어? 동해바다가 있는 거죠? 이때 대양은 동해바다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조용하다 이 기상 화란하다 저 경계 이보다 갖춘 데 또 어디 있단 말인고. 그러니까 이때 미음 부분은 뭘 바라보고서 얻은 인상이야?
경포호가 아니라 동해바다. 그래서 34번에 5번 정답 되는 겁니다. 선생님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관동별곡은 이래도 됩니다. 관동별곡은 이래도 돼. 2009년 수능, 2015 수능, 2020년 6월달 모의평가 다 관동별곡은 굉장히 내용유치 문제가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34번의 선주 2번 사음부의 율격을 통해 안정함을 주면서 가사작품이 사음부인 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주요 지명을 잇따라 제시하며 이동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야 내면이 질색이 시작하거든. 이쪽까지는 전부 다 여전히 압축적인 제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지울 수 있겠고 4번 아까 해결했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